어찌 여인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이 아닌 남성을 자유롭게 만난다는 말인가. 또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며 도박을 일삼는데도 정부는 어찌하여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단 말인가. 자, 이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쯤에 네. 1927년 스위스가 아니라 이집트 스웨즈 운하 지역에 있는 이스마일리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교편을 갖고 있던 21살 청년 교사 하산 알반나의 말입니다. 자, 쉬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여인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이 아닌 남성을 자유롭게 만난다는 말인가. 또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며 도박을 일삼는데도 정부는 어찌하여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단 말인가. 아주 낡아빠진 말. 이게 1927년에 21살 이슬람 율법 가정에서 성장한 21살 청년 교사가 한 말이고, 그 당시에 스웨즈 운하가 가까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서구화가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개탄했던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알반나 청년 교사가 길거리 응원을 하고 다닙니다. 길거리 응원이 아니라 길거리 연설을.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연설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인상 깊게 듣고 어느 날 밤에 6명의 청년이 이 알반나를 찾아와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7명이 단체 하나를 조직하는데 그게 바로 무슬림의 형제단입니다. 무슬림 형제단? 네네. 아, 예. 100년 전 얘기예요. 이 무슬림 형제단의 그 이집트 국민들의 이제 호응이 커가지고, 무려 20년 만에 지부 조직이 2,000개가 생깁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6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해요. 오. 네. 그 다음 그 빨간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으시죠. 프랑스 혁명은 인권을 선언하고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었다. 러시아 혁명은 계급 철폐와 사회 정의를 선언했다. 그러나 위대한 이슬람 혁명은 이미 13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선포했다. 자, 지금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게 그냥 호기롭게 이슬람을 홍보하는 말 같지만, 자,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란 건 프랑스에서 자랑하는 그 현대화, 근대화의 상징 아닙니까? 네. 사실 프랑스 혁명도 굳이 정확히 따지면 문제는 있는, 어쨌든 그게 봅시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프랑스라는 나라, 그 당시 관점에서,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프랑스라는 나라를 근대화했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근대화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미 1300년 전에 이슬람 혁명은 이미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장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종교적 광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랍 민족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수단으로 이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얘들은 서구식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제국주의의 이 방해 책동과 약탈, 침탈 때문에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949년의 일입니다. 1949년이면 지금 2차 세계대전 후로 이제 훌쩍 옮겨왔어요. 네. 이 무슬림 형제단은 총리 누쿠라시 파샤를 암살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정부 탄압이 시작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 이 하산 알반나, 이미 하산 알반나는 이 정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의 총탄에 피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이집트가 빌빌거리다가 이집트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이 아랍의 맹주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지도자로서 나세르가 있죠. 네. 오마 샤리프하고 비슷하게 생기네. 코스염 좀 있죠. 이 쿠데타로 집권한 나세르는 더욱 체제 반대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요. 이 무슬림 형제단의 1세대 지도자인 알 반나는 이제 죽었다고 했어요. 네. 이때 사이드 쿠트비라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사이드 쿠투비. 네, 사이드 쿠트. 이 청년은 1949년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요. 대부분 이슬람 지도자로 부각되는 젊은이들이 다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미국을 가는 배에서 그 휘청거리며 술 마시고 노는 외국 사람들을 보고 얘가 충격을 받아요. 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배 안에서 네.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미국 여자를 보고 완전히 팬데믹에 빠져버립니다. 나 미국 가는데, 유학 네. 가는데 저런 애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갔으니 보이는 거라고는 전부 섹스, 마약, 술, 성매매, 도박. 술, 도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의 이슬람이 최고구나. 네네. 이슬람으로 우리 아랍을 혁명해야지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온전한 신의 주권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에 신의 주권을 외면하는 상태를 깨부숴야 한다. 서구에서 들어온 데모크라시나 타락한 나세르 정권의 독재 모두 신의 주권을 외면하는 상태, 이걸 이제 그 자일리아라고 합니다. 외면하는 상태, 자일리아다.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제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 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전쟁을 벌여야 한다. 바로 성스러운 전쟁이 뭐죠? 석자로? 지하드입니다. 네. 우리 강명 선생님 역시 성스러운 전쟁을 석자로 줄여라. 지하드. 우리가 예전에 가방을 든 여인을 석자로 줄여라. 땡땡 년. 하듯이. 네. 바로 지하드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도입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로만 듣던 이 지하드의 개념, 이 사이드 쿠툽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져요. 1966년에 이 사이드 쿠툽은 체제 전복 협의로 체포되어서 사용됩니다. 사용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뭐 거의 성인 취급을 그렇죠. 했죠. 아주 순교자로 부각됐죠. 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동과 이스라엘의 이제 4차에 걸친 전쟁. 중동 전쟁. 예. 예, 그 중동 전쟁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시간이 나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970년에 네. 이 나세르가 그 6일 만에 깨진 전쟁이 있죠. 6일 전쟁. 6일. 네. 이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아랍 이 연합국을 아주 초토화시키잖아요. 네. 원래 그 유대 종교 애들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 일월화수목, 금까지 일하고 토요일 안식일 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식일 쉴 수 있게 6일 만에 이긴 거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기게 된 것은 서방 무기의 지원을 받았고, 그 당시 이제 아랍 나라들은 이제 갓 독립해가지고, 이거 제시훈련도 안 된 애들이 뭔 전쟁을 해. 네. 근데 어쨌든 이 아랍의 맹주를 꿈꿨던 이 나세르가 6일 만에 완전히 개박살 났네. 개박살이 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나세르를 그럼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되네. 이제 집권한 사다트. 네. 지금 연세가 한 60대이신 분들은 이 어려서 이런 다 신문에서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던 네. 이름들이죠. 이 사다트는 나세르보다는 온건하게 무슬림 형제단을 대해요. 네. 그런데 이러한 사다트가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든요. 그럼 반발이 있겠네요, 또.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이런 저 유태인 이교도놈들하고 평화협정이나 체결하다니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반사다트로 돈다 그겁니다. 그래서 1981년 사다트는 군사 퍼레이드 도중에 암살당합니다. 완전히 스타일 구겼죠. 세상에. 퍼레이드 하다가 암살당해.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 군사를 퍼레이드 하다가 과시당했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사다트 다음에 누가 집권합니까? 무바라크. 그렇죠. 무라바크. 무라바크. 또 이제 역시 이 무슬림 형제단을 강경 탄압합니다. 그러자 사우디 쿠투브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제자들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가 당시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원래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주 중요한 성지 두 곳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 메카. 그 성지에 자기들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은 자기가 성지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걸어요. 그렇겠죠. 그게 메카하고 메디나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지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네. 그러니까 막 메카 하면 이게 이제 보통 명사화 됐잖아요,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막 원래 이슬람의 성지 도시 이름이 메카인데 다른 데다도 쓰잖아. 그래서 막 가짜 뉴스의 메카, 뉴스 공창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 스님들도 그래요. 막, 보살들의 성지 해가지고, 보살들의 메카, 뭐 이런 말을 해요. 스님들도. 그렇게 이제 유명한 말이 됐어. 그래 암살당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메카 당구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이슬람의 원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는 주장했던 많은 율법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와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와합. 그게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와하비 운동 그 와합.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사상을 따르는 주의를 와하비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하비즘. 와하비즘의 나라예요. 와하비즘의 나라인데다가 속으로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공화정이에요, 사우디는. 그렇겠죠. 그 왕정이 아무래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화정을 펼치는 나라들이 잘 되면 그거 자체가 불안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집트가 나름대로 이제 공화정을 펼쳤잖아. 네. 공화정을 펼치고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탄압하니까 사우디는 당연히 그 망명을 받아야지. 망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대해야지. 네. 우대해가지고 그 여기 메디나 옆에 그 해안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제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타. 네. 제다. 예. 제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새로운 그 이슬람의 브레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드 쿠툽과 함께 압둘라 아잠이라는 대강사가 등장합니다. 강명에서 지금 대강사. 아니, 막 압둘라. 사랑이 막 구름처럼 몰려다니면서 때리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진출해가지고 유세. 이슬람 혁명 신학을 강의하는데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구름같이. 청년들이. 이웃 나라에서도 오고. 네. 이웃 나라에서도 뭐 이집트는 물론이고 뭐 파키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터키,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있어요. 모로코, 이런 데서까지 와요. 옛날 그 중국 연안에 막 아시아 각국 나라 청년들이 막 일본인 뭐 월남인 모여들었듯이 좀 비슷한 거죠. 자, 이 구름같이 몰려든 그 많은 청년들, 이슬람 청년들, 제자들, 대부분 가정들이 좋아요. 이슬람 집안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네.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렇죠. 재정이 있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런 데 네. 신경을 쓰는 거죠. 이 구름같이 몰려든 청년 중에서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한 대건설업자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곧 오사마 빈 라덴인 겁니다. 빈라덴이 여기에 나오는. 네. 이게 꽤 그럼. 돈이 많은. 자, 그래서 내가 오늘의 그 시잡시를 좀 이렇게 원인과 이 배경까지를 같이 이해해서 지금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오사마 빈 라덴은 빈 라덴을 낳자마자 어머니가 이혼당해요. 쫓겨나요. 네. 아이고. 그러자 이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자랐는데 네. 아버지가 이렇게 좀 아버지가 관심을. 이제 관심을 많이 보였고 돈이 많았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1979년에 이슬람 세계에는 두 개의 거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년에. 네. 하나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다는. 아프가니스탄이야말로 무슬림 형제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걸로 가야지.
이 무슬림 형제의 나라를 감히 무신론자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죠, 이런 그렇죠. 빨갱이 어. 무찌르자 공산당. 원래 이슬람은 소련을 더 싫어해요. 빨갱이를 제일 종교는 싫어하는데 아편이다. 뭐 이런. 그야말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형제잖아.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모세, 기독교는 예수, 이슬람교는 610년에 그 알라. 이걸 알라. 이제 선지자 예언자로 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조상이 아브라함. 아, 그래? 셋 다 아브라함은 오케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거는 볼지언정 소련 소련 거는 거는 못 못 봐요. 보겠다. 빨갱이 거는. 네. 그러자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을 시발로 했던 그 원리주의자 청년들이 대거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지하드네. 지하드를 그렇죠. 성전. 이때 등장하는 게 알카에다. 성전을 치르면서 거기서 완전히 현장에서 실전을 하면서 군사훈련. 점점 10여 개국의 청년들이 모이자 돈이 많은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단체 하나를 조직하는데 그게 바로 알카에다가 된 겁니다. 그러자 소련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예. 물러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탈레반들아 잘 있어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네. 돌아와가지고 돈이 많은 오사마 빈 라덴이 괜찮네. 아프리카 북부 수단에다가 이 알카에다의 본부를 둡니다. 훈련소인가? 네. 아, 그래요? 본부를 두고 그 전에 이 청년들이 또 대단히 고무되었던 사건이 있었으니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에 성공입니다. 호메이니용. 그 팔레비 왕, 네. 왕정했었어요, 이란도. 네. 그 팔레비 왕이 여러분들 왕이라고 해서 그렇지 젊었을 때 사진 보세요. 완전히 막 수영복 입고 막 현대 영화배우 같아요. 무슨 아랑드론 같습니다. 친미 정권이겠네. 그리고 막 부인도 무슨 막 비키니 입고 선글라스 맞아, 끼고 친미정권 맞아. 그때 그 이란에 그 날라리 여대생들 이런 사진들 엄청나게 막 현대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완전히 그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고 그걸 백색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또 팔레비를 많이 지지했어. 이란 국민들이 팔레비를. 이란 국민들이 팔레비를 많이 지지해. 팔레비는 어느 면에서 이제 팔레비, 마르크스, 박정희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네.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비가 이제 막 엄청난 부정축제를 하고 철권 통치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 팔레비가 이란의 기득권을 건드려요. 이란 기득권을 하면 그 이란의 그 바자르 상인들. 바자르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원래 우리가 바자르 하면 시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옛날 중앙아시아 바자회. 예. 상인들 연대를 건드려. 왜? 기득권을 뺏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건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서구식으로 근대화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바자르 연대하고 이슬람 원리 연대가 이제 규합하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건들다가 하나만 건드려야 둘을 한꺼번에 건든 거야. 게다가 이 팔레비의 도덕성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못 돼. 그러자 이제 팔레비에 대한 저항운동, 왕정 타파 운동이 시작될 때 그 선두에 섰던 인물이 바로 호메이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란의 건국자라고 그래요. 왜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생겼으니까. 뭐 호메이니가 인기를 끌죠. 그러면서 팔레비 왕정은 부패했다. 그들은 가난을 구제하라는 꾸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의 이교도들과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호메이니 해가지고 막 드디어 호메이니는 이제 국외 망명을 하고 파리의 망명 생활 중에 원격 조용을 하면서 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거둡니다. 마치 이것은 레닌이 스위스에서 단칸방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자 레닌이 사슴썰매를 타고 이 핀란드 역으로 돌아왔던 그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파리에서 호메이니가, 나 그때 지금 어려서 그 막 신문 봤던, 신문을 막 덮다시피 했었어요. 혁명 중에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하고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이 20세기 가장 뉴스거리였었어요. 전 너무 어려서. 호메이니가 파리에서 귀국할 때 환영 인파가 300만이 나갑니다. 300만. 저도 TV에서 그때 흑백 TV에서 호메이니 그 다음에 뭐 무라바크 이런 거는 뉴스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기억이 나요. 네. 초딩 내용은 잘 가서. 몰랐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동아일보 하면 상당히 이렇게 괜찮은 언론이었었어요. 박정희 시대에. 예, 뭐 정론지 네. 그래가지고 막 돈 그렇죠. 모아주고. 네. 그때 이제 고바우 김성환 씨가 이제 고바우 만화가 있었는데, 네, 고바우 영가. 네, 그때 막 한국의 케네디 하니까 막 김영삼 같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 하려고 해줘요. 그다가 막 한국의 호메인이 하니까 김대중이 나와가지고 와 비슷하더라. 많아? 그러고서 한국의 마르코스 하니까 에이 그게 이제 누군지는 안 나와. 박정희. 박정희 좀 되는 거야. 그런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호메이니만 하다가 저한테는 그 추억의 인물이에요. 네. 어쨌든 이란 300만 명의 인파가 환영을 하고 그야말로 호메이니는 그 왕정 자본주의 비슷하게 서구식 근대화를 완전 청산해버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신설합니다. 자, 이 이후로 오사마 빈 라덴은 정식으로 전사 훈련 캠프를 만들고 알카에다가 무시무시한 군사 비밀 조직으로 성장을 하면서 네. 전 세계의 지하드 전사를 양성하기 시작한다 그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요. 91년인가? 이라크는 이슬람 공화정이야. 쿠웨이트는 이슬람 왕정이야. 게다가 쿠웨이트건 사우디건 약간 친미야. 그러니까 쿠웨이트에 붙어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연히 공포감을 갖죠. 그때 이제 그 이라크의 그 후세인이 제가 그 아랍에 좀 맹주가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오사마 빈 라덴이 보기에 저 후세인 저 새끼가 저 아랍끼리의 분열 그리고 감히 폭력을 너무 쓰고 네. 이슬람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막 쳐들어오니까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가가지고 제안을 해요. 내가 막아주겠다 하고. 내가 이라크를 막아주겠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믿었지 않지. 뭐 있겠네. 그러니까 좀 확실한 게 미군한테 파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자 이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청년들은 이슬람 성지를 품은 땅에 십자군을 불러들였다.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렇죠. 근거가 있죠. 자기들이 이라크와 싸우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군은 54만 명이나 파병을 하고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단박에 이라크를 제압해버리죠. 걸프 전쟁이 이때 충격을 받은 게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미국의 군사력이 놀랍거든요. 네. 아버지 부시. 네. 이때부터 이제 대미 테러가 빈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테러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을 대상으로 한 지하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지를 더럽히고 유대인을 앞세워 팔레스타인을 유린하여 부패한 아랍 독재자들을 보호하는 미국을 처단해야만 이슬람 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네. 드디어 2001년 9월 10일 19명의 아랍인이 4대의 미국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세계 무역센터의 2대, 펜타곤을 향해 한 대가 추락하고 백악관을 향하던 한 대는 도중에 실패합니다. 그 뒤에
아프간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던 아프간 탈레반에게 빈 라덴을 인도할 것을 미국이 요구하지만 아프간 탈레반들은 증거를 대라. 합당한 증거가 나오면 인도는 하지 않고 아프간 법정에서 심판하겠다. 그러자 열받은 미국이 아프간을 2001년 10월 7일 아프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일 파키스탄에 은신해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색출해서 사살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파키스탄 정부의 이중 플레이가 있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예. 한 가지 더 재미난 게 뜬금없이 그 다음 해에 부시는 아들 부시가 아들 이것도 부시는 아들 부시예요? 연초 기자회견에서 네. 지구상의 악의 축을 선포해요. 악의 축이 이때 나오는구나. 원래 축이라는 것이 2차 대전 때 적국이었던 나라를 추축국이라고 예, 했죠. 예. 그러니까 추축국이란 말도 대단히 미국 사람들이 혐오하는 말인데 그 추축국 앞에다가 악의까지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악의 추축국이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나서 이라크와 이란까지를 얘기한 건 좋은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끼워 넣은 거야. 그래서 디즈니에서 그러니까 무슨 제일 깜짝 애니메이션- 놀랐던 게 김정일이야. 대관절 그렇죠. 우리가 왜 하고. 그래서 이라크, 그 이란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나왔어 김정은이요. 네. 김정일이가.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이슬람 혁명에 성공하고 반은 데모크라시, 반은 이슬람 신정이에요. 그러나 그 우위에 있는 것은 이슬람 그 신정 수호위원회 12명이고 그 최고 지도자가 모든 걸 결정해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만 일단 걔들을 이쪽에서 허락을 안 하면 출마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정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늘 원리, 원칙 이런 걸 좀 중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혁명에 성공을 하는데 네. 이란도 이제 혁명을 성공하자 당연히 이 미국과 이제 척을 지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가 있는데 앵글로 이란.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가 있는데 그놈들이 이란 석유를 너무 많이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익 배분을 좀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영국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 이란의 그 모사데크 대통령 총리인가요? 국유화 해버려요. 잘했네. 국유화 해버리거든요. 국유화 해버리니까 영국 놈들이 당했지. 네. 근데 미국이 보니까 어랍쇼. 미국도 이제 석유에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쿠데타를 조작해가지고 모사데크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실각시켜요. 양아치 새끼. 그러니까 국유화하면 무조건. 이란이 이란이 보기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인에 대한 이란인들의 적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말입니다. 이란하고 미국은 전쟁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네.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이라도 했지. 그죠? 그런 사건. 게다가 이제 쫓겨갔던 팔레비가 미국의 그 망명하니까 그 이란 국민들이 미국한테 이제 팔레비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니까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 있었던 미국인 외교관들을 확 잡아가지고 인질로 잡잖아요. 외교관 억류. 카터 때. 네. 인질로 잡다가 이제 카터가 뭐 이상한 군사작전 하다가 실패까지 하고 카터가 굴욕을 감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질 끌다가 호메이니가 약간 미국에 유화적으로 나가면서 그 실패하잖아. 그 헬리콥터 다 막 개판되고 막 바람에 날리고 하나는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레이건 때 이란 콘트라 반군 이게 청문회가 일어나고 그랬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건이 당선되고 예. 언제 석방하냐면 카터 임기가 끝나는 날 석방을 해요. 이란에서. 잘했네. 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돼요. 핵 이게 생기고 처음에는 미국이 이란 핵 도와줬어요. 핵
무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 다른 핵 개발을 도와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핵 개발 나가고 그것을 또 막 이스라엘 무슨 정보회사에서 막 터뜨리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네네. 하니까 이제 미국의 제재가 들어가면 다 경제가 어려워져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이란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슬람 혁명, 이슬람 혁명만이 중동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동 전체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서진을 합니다. 이슬람 혁명을 서진시켜가지고. 실제로 미국이 손을 떼기 시작한 이라크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단박에 승리한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옆에 있는 이란한테 영향력을 더 확대하게 해줬으니까 미국은 열받겠잖아. 네. 그런데 이란에는 그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걔들 군대보다 더 세요. 사실은 말은 혁명 수비대지만 얘들은 사실은 혁명 확장대입니다. 그 혁명 확장하려고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들이 이라크를 재집드라듯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열받으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 솔레이만을 미국이 드론 공격으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이란은 그 사이에 서진을 해서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까지 이렇게 반미 이슬람 혁명주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 그 자료 중에 반미축과 친미축, 그런 그 친이란 진영과 반이란 진영. 여러분 잠시 그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전히 그 이슬람주의를 완강하게 지켜나가려는 이란의 집권 세력.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라는 본능이 있어요. 게다가 히잡을 좀 태만하게 착용한 한 젊은 여성을 세련되게 다루지 못한 이란 도덕경찰의 실수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란 인민들의 전국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저는 참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연구의 명칭인 역사의 동향을 생각합니다. 1979년만 해도 300만 인파가 호메이니를 환영하면서 그 이슬람 혁명주의의 건국을 열망했던 이란 인민들이 미국 제재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사회가 좀 타락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슬람 혁명 국가론의 반기를 들고 우리에게도 히잡의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1979년에서 2022년까지 불과 42, 3년,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역사의 동향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또 이런 동향은 또 앞으로 1, 20년이면 달라지는 거니까 이 달라지는 역사의 동향에 부응해서 새로운 역사 의식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이게 바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이란이란 어떤 나라고 왜 이란에서 이 히잡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밝히면서 오늘 이 특집 국제시사 특집 이란의 히잡 시위,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를 마치겠습니다.